그 현대자동차는 또 어떻게 파워트레인 하면 자동차 쪽에서 제일 중요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독자 개발을 했나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어떻게 특별하게 현대만 이렇게 독자 개발을 했는지, 제가 그 초기 멤버로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히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옛날 이야기 하겠다는 건 오늘 이게 주키인데, 현대차만 어떻게 독자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개발을 했을까요? 1980년대 초에 그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북리라는 신갈 근처에 있는 거기에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순수 선행 개발 연구소로, 기존에 연구소가 울산에 있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으니까 거기랑은 별개로 운영을 했어요. 울산에서는 현재 양산하는 미쯔비시 거를 생산하게 했고, 마북리에서는 완전히 선행 개발만 해서 그 많은 인원들 뽑아놓고 그쪽만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대우중공업에 있다가 1985년 초에 마북리 연구소로 갔으니까 오래됐죠. 한 35년 정도 전의 이야기인데, 근데 뭐 현대자동차도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어떻게 독자로 했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설계나 시험 개발 이런 걸 해주는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글로벌로 큰 회사들이. 그게 지금도 큰 회사지만 영국의 리카르도라는 회사가 있고, 오스트리아의 ABL, 제가 잠깐 연구소장 하던 ABL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회사고, 독일의 FEV라는 회사들 같이 이런 큰 회사들이 그런 엔진 설계나 시험 개발 이런 거를 돈을 받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도 이 세 회사 중에 한 회사랑 1984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엔진 설계부터 시험 개발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걸로 개발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는 엔진에 대한 콘셉트 설계를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시험 개발까지 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용역만 줘서 개발만 하지, 자기들이 배우려고 인원들을 직접 다 투입하는 회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별로. 용역 줘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시험 개발 다 해주고 나중에 최종 도면만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단순히 용역을 하는 개발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차에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자 엔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추후 개발하는 엔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독자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를 키우는 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설계 단계부터 개발 시험을 하는 동안에 각 스테이지별로 우리 담당자들을 그 컨설팅 회사에 다 보냈습니다. 1대1로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가능한 한 모든 근거 자료들을 입수를 해서 한국에 남아있는 또 담당자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북리에 남아있는 담당자들에게 그런 자료들을 다 주면은, 마북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들이 직접 책자도 찾아보고 샘플 만들어서 시험도 해보고 시험 개발까지 다 하다가 문제 있으면은 그 컨설팅 회사에 나가 있는 동료가 있으니까 그걸 계속 질문을 하고, 그럼 그 담당자가 또 그쪽에 물어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저도 그때 나가서 코디네이터로 나가서 한 7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쪽 담당자가 당신들은 이번 프로젝트만 하면 추가로 더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다 뺏어가는 걸 보니까 너네들 독자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그래서 우리도 뭐 대학교에서 기본 학문은 다 배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들을 다 이해도 할 수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정한 스펙들이 어떤 이유를 갖고 이런 스펙을 정했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스펙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스펙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각자 맡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부품 확인 시험이라든지 아세이 개발 시험, 차량 시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 이해를 해서 한국에서도 직접 설계 및 시험 개발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 훨씬 많이 배우게 되었고, 결국 모든 사양을 직접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우리가 양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로젝트 컨셉을 잘 정해서 몇 년 동안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했던 것은 정말로 제일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원들, 시험 장비 이런 것들을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투자를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었었고, 또 개발해도 개발이 된다는 확실성도 없었는데 그만큼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는 진짜 회사 경영자들이 큰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GT10이나 GT5 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자동차 회사로서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국내에도 현대 말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그 컨설팅 회사 나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그때 같이 프로젝트들을 해서 그 사람들도 다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현대만 이렇게 독자도 됐을까 보니까, 현대는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소를 세워서 그런 거 팔로업을 다 했는데 그분들은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들이 이렇게 독자 개발을 못 하고 결국은 지금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된 게 그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담당자들만 출장을 가서 팔로우만 했지, 이렇게 본사랑 같이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이렇게 팔로우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이런 옛날 지나온 이야기 하면은 초창기 멤버고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하려다 보니까 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